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번 돈을 지키는 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죠.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정작 부를 유지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엄청난 재능이나 지식 때문일까요? 물론 그런 요소도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바로 습관에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에서 그 비밀이 드러나죠. 성공한 사람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무심코 내뱉는 말들이 부자들에게는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즉,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결정하고 결국은 부를 유지하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 떠나지 않는 부자들의 말습관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무심코 쓰고 있는 말이 당신의 경제적 성장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길 바라며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말습관, 이건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부자들은 어떤 문제나 목표를 마주했을 때 이건 불가능해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대신 이걸 어떻게 하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말 한마디의 차이가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1억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1억 원이 없으니까 못해라고 생각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억 원을 마련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도 있으며 추가적인 수입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그룹을 창립한 정주영 회장을 떠올려 보세요. 그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과정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1960년대 한국이 자력으로 대형댐을 건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을 때 그는 미국에 직접 가서 사업을 따내며 한국의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현대조선소를 세울 당시 영국에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영국 은행 관계자가 조선소 부지를 보러 오겠다고 하자 아직 공사가 시작도 안 된 상황에서 이미 다 지어졌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갯벌 위에 컨테이너를 설치해 조선소처럼 보이게 연출한 일화도 유명합니다. 만약 그가 우리는 조선업 경험이 없으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날 세계적인 조선업 강국으로 성장하는 일은 없었겠죠. 세계적인 기업가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처음 전기차를 만들 때 많은 사람이 이건 불가능해라고 했지만 그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를 고민하며 혁신적인 해결책을 찾아냈죠. 이 말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대신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사고가 전환될 것입니다. 부자들의 사고방식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습관, 이건 소비가 아니라 투자야. 부자들은 돈을 쓸 때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떻게 자신에게 돌아올지를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돈을 쓰면서 단순히 이걸 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지만 부자들은 이게 나에게 어떤 가치를 만들어줄까? 를 먼저 따집니다. 예를 들어 책을 한 권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그냥 책 한 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들은 이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를 고민합니다. 만약 그 책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주거나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면 이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젊은 시절 가진 돈이 많지 않았음에도 해외에서 비싼 경제 서적과 경영서를 직접 사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는 사치라고 했지만 그는 이를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여겼죠. 그 결과 삼성은 단순한 무역상이 아니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부자들은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니라 네트워크를 넓히고 배울 기회가 있는 자리인지 판단합니다. 단순히 비싼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인맥을 고려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도 조선의 정약용은 단순한 벼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학문과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조선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자연스럽게 돈을 쓰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명품 가방을 사는 것도 단순한 사치가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서 신뢰를 얻는 도구가 될 수 있다면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구매한다면 그것은 소비에 불과하죠. 결국 중요한 것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아니라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입니다. 부자들은 돈을 쓰는 순간에도 자신에게 장기적인 이익이 될지를 먼저 따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습관, 돈은 나를 위해 일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스스로 일하도록 만듭니다. 쉽게 말해 돈을 벌어서 그대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다시 투자하고 불려나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방식은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 박제가는 재물은 흐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선 사회의 폐쇄적인 경제 구조를 비판하며 돈이 계속 순환해야 부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죠.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는 자본을 투자하고 불려나가는 부자들의 사고방식과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활비로 쓰고 남는 돈을 저축합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남는 돈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식, 부동산, 사업 등의 투자에 돈이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불어나고 결국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는 구조를 만들죠. 이러한 개념은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의 철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노동으로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벌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번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 단순한 저축에서 벗어나 자산을 키우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하는 것이 부자의 길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말습관, 시간이 돈보다 더 귀중하다. 부자들은 돈을 잃는 것보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시간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조선 최고의 부자로 불리는 임상옥의 철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장사는 이윤을 좇되 의를 잃지 말라라는 원칙과 함께 시간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행동했죠. 덕분에 그는 조선시대 최고의 거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반복적인 일이나 생산성이 낮은 업무에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동화할 수 있는 일은 자동화하고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일은 맡깁니다. 스스로 해야 할 일과 남에게 맡겨야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야말로 부자들의 중요한 습관입니다. 또한 그들은 새로운 기회를 평가할 때도 시간 대비 효과를 따집니다. 이 일이 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죠. 일론 머스크도 비슷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내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불필요한 회의는 최소화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는 결국 더 효율적으로 불을 쌓고 유지하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내 미래를 바꿀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라는 생각으로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5번째 말습관, 난 항상 배우고 있어. 부자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변화하는 시장과 트렌드를 읽으며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실패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이들의 말 속에는 항상 배움에 대한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건 내가 잘 몰랐던 부분이네. 이걸 더 깊이 알아봐야겠어.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까? 같은 말들이 그들의 사고방식을 보여줍니다. 배움을 강조하는 태도는 결국 더 나은 기회를 발견하고 더 현명한 투자와 선택을 하게 만들죠. 부자들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는 생각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똑똑하게 돈을 벌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종종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라며 새로운 배움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든 처음부터 잘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배우고 익히면서 점점 능력을 키워나갑니다. 가령 부동산 투자로 성공한 사람도 처음부터 모든 걸 알았던 게 아닙니다. 작은 투자부터 시작해가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워온 거죠. 또한 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에서 배울 점이 뭐지? 라고 생각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런 태도가 부와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없던 기술과 직업이 지금은 엄청난 부를 창출하고 있죠. 부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탐색하고 트렌드를 읽으며 필요하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전문가들에게 배우는데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결국 배움을 멈춘 사람과 계속 배우는 사람의 경제적 차이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움을 습관으로 만든다면 당신도 부자가 가진 사고방식과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난 항상 배우고 있어. 이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자들이 자주 하는 5가지 말습관을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한 말버릇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그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결국 부를 만들고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입니다. 나는 평소에 어떤 말을 많이 할까? 혹시 돈이 없다. 나는 그럴 능력이 안 된다. 어차피 안 될 것이다. 같은 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자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어느새 내 살도 달라질 것입니다. 부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를 부르는 말습관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이 결국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지금부터라도 긍정적인 말로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미래가 환하게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